빈집인 줄 알았던 902호 안에 그 남자가 있었다. 단순 실종이 아니다. 지금 이 아파트엔 살인마가 숨어 있다. 닫힌 문 너머 902호의 그림자. 카메라는 조용한 복도를 비춥니다. 소희는 배달을 하러 왔다가 902호에서 나오는 남자와 마주칩니다. 저기요. 후드티를 푹 눌러 쓴 그 남자. 잠시 소희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드르륵. 날카로운 쇳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소희는 뒷걸음질 치고 그때 신입 경비원 광규가 현장에 뛰어듭니다. 한치의 차이로 소희는 목숨을 건집니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902호. 그 안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쥐방울은 끝이 아니다. 한편 동대표 변학도를 변태로 검거한 준벤저스. 경자와 지연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습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들이 다 해결했네. 하지만 공미리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어둡죠. 뭔가 이상해.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에 부녀 회장이 나섭니다. 아니, 그만 좀 파헤쳐요. 괜히 또 뉴스 나오면 집값 떨어져요. 공미리는 참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는데 집값이 먼저입니까? 주민들과 탐정단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며 이 아파트가 단지 무대가 아닌 사회 축소판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지와 이기심, 그리고 외면. 진짜 악은 범인보다 이를 방관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지연, 방치된 아이를 마주하다. 지연의 슈퍼에 자주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작고 말라붙은 아이는 늘 500원짜리 동전들을 들고 와 과자를 살까 빵을 살까 망설입니다. 오늘은 몰래 빵을 훔치다 지연의 남편에게 걸립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그치는 남편에게 자기가 먹으라고 했다며 편들어주는데 마침 나타난 아이 엄마. 거친 말투로 아이에게 쏘아붙입니다. 너 거지야? 집에 가서 혼나봐. 그 장면을 바라보는 지연. 자신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수십 년 전 제사상에서 딸이 실수로 국을 엎질렀을 때 그날 화가 난 지연은 딸을 야단쳤고 딸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죠. 지연의 눈엔 눈물이 고입니다. 방치된 아이들만 보면 안타까워 힘들어하는 지연. 지폐, 그리고 검은 봉투의 진실. 미리의 남편 조깅을 하던 중 길가에 떨어진 지폐 한 장을 발견합니다. 순간 당황하지만 이어진 돈 흔적을 따라가 보죠. 그 끝엔 검은 봉투가 하나. 하지만 그 봉투 압취가 납니다. 남편은 겁이 나 도망치듯 자리를 떠납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그 봉투 안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보도됩니다. 그때 공미리는 남편이 그날 카페에 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나 남편을 마주치지 못한 미리. 작은 우연이 생명을 갈랐고 작은 선택이 진실을 피해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건 단지 시신이 아니라 이 아파트에 번지고 있는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양이의 죽음, 강아지의 실종, 그리고 사라진 주인. 소희는 어느 날 슈퍼 앞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검은 봉투를 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돌보던 고양이가 죽은 채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왜 여기에? 그날 이후 아파트에 또 다른 작은 존재가 사라졌다는 걸 미리는 알아냅니다. 바로 902호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실종됐다는 사실. 미리는 직감합니다. 단순한 동물 실종이 아니야. 강아지를 돌보던 902호 주인도 사라진 지 오래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그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 아니었습니다. 공미리는 말합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버린 거야. 사람도 동물도 계획적으로. 어디선가 무서운 범죄의 그림자가 아파트 전체를 뒤덮고 있음을 암시하는 순간이죠. 리본맨, 과거의 악몽이 다시 깨어나다. 한밤중 공미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땀에 젖은 얼굴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잠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서 깨어난 겁니다. 엄지은. 22년 전 자신의 친구를 죽였던 리본맨의 수법. 붉은 리본으로 매듭을 묶어 살해하는 방식이 이번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경찰도 이 점을 주목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 리본맨을 따라하는 모방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매듭 방식이 너무도 특이하고 일관적이라 일반인은 따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리는 점점 환상과 망상 사이에 빠져듭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자신의 몸과 목에 리본이 감겨있는 상상을 합니다. 그때처럼 또 누가 죽는다면 이번엔 내가 막을 수 있을까? 그녀에게 있어 리본맨은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라 죽은 친구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상징하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와 묘한 연결고리. 조사 도중 미리는 홀로 사는 이웃 할머니와 우연히 마주칩니다. 초이에게 받은 치킨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리는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됩니다. 1004호 전에 살던 사람하고 나 참 친했지. 이 장면은 미리가 사건의 실마리를 인간적인 교감 속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며 시청자에게 이 아파트 속 이웃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단서를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치킨 배달, 그리고 목소리로 떠오른 진실. 초이는 어느 날 평소처럼 치킨을 배달합니다. 그날 배달 도중 만난 한 남자. 음료 쿠폰 드릴까요? 아니요. 딱 한마디. 하지만 그 짧은 대답에서 소희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었지? 그녀는 바로 며칠 전 902호에서 들었던 의문의 남자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지금 눈앞의 남자.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부녀회장의 아들. 소희는 무언가 직감합니다. 정확히 말하진 못하지만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게 그녀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만큼 더 큰 위험도 곁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무관심. 하지만 주민들은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라는 얘기만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중요한 건 돈이죠. 공미리는 결국 폭발합니다. 죽은 사람 험담하기 전에 우리가 뭘 놓쳤는지 생각해봐요. 납치된 소의 위기 속의 일기. 클로로폼에 마취된 소희는 어딘가에 감금됩니다. 그녀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 중이고 보호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미리가 대신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수술 동의는 소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초상화가 걸린 방 안에서 어둠 속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습니다. 범인의 정체와 소름 돋는 심리전. 검은 후드를 쓴 남자, 정체는 다름 아닌 부녀회장 아들. 이건 내 갑옷이야. 사람들 다 날 무시했거든. 소희는 그에게 쿼터칼을 빼앗아 저항합니다. 난 못 죽어. 난 엄마니까. 하지만 다시 붙잡히고 그녀는 결국 붉은 리본에 묶입니다. 미리의 추격, 마지막 순간. 그 순간 공미리가 도착합니다. 미리는 소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진짜 리본맨은 누구일지 궁금해지는 7화였습니다.